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평생 지은이 잘 되라고 살았는디 내가 지은이한테 짐이 된 걸까요? 만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딸 결혼식장에서 무시당한 72세 아버지 만수 씨. 하객 한 명의 발언으로 결혼식장은 숙연해지는데요. 오늘 이야기 궁금하시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신 후 함께 시청하시겠습니다. 새벽부터 내리던 비가 아침이 되어서야 조금씩 잦아들고 있었습니다. 경상도 한 시골 마을 낡은 단층집 안에서 한만수는 옷장 문을 열었습니다. 72의 나이에도 여전히 굽은 허리를 펴며 살아가는 만수의 손은 거칠었습니다. 오랜 세월 농사일과 막노동으로 거칠어진 손으로 만수는 옷장 깊숙한 곳에서 분홍색 셔츠 한 벌을 꺼내 들었습니다. 이거 한 10년은 됐나? 만수는 셔츠를 펼쳐보며 혼잣말을 중얼거렸습니다. 셔츠 곳곳에는 세월의 흔적이 배어 있었습니다. 색은 조금 바랬지만 만수는 이 셔츠가 마음에 들었습니다. 딸 지은이가 대학교 입학식 때 입으라고 사준 옷이었습니다. 그때 지은이는 아르바이트로 모은 돈으로 아버지에게 선물했다며 수줍게 웃었던 기억이 났습니다. 만수는 낡은 다리미를 꺼내 물을 채웠습니다. 다리미가 뜨거워지길 기다리는 동안 만수는 탁자 위에 놓인 결혼식 초대장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초대장에는 금박으로 딸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습니다. 신부한 지은. 만수는 그 글씨를 손끝으로 조심스럽게 쓰다듬었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시집을 가는구나. 만수의 목소리에는 기쁨과 함께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28해 전 지은이가 태어나던 날이 떠올랐습니다. 작고 빨갛던 얼굴로 울던 아기였습니다. 그리고 20년 전 아내가 세상을 떠나던 날도 떠올랐습니다. 그날 이후로 만수는 혼자 지은이를 키워야 했습니다. 다리미질을 시작하며 만수는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은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던 날, 운동회에서 달리기를 하던 날, 중학교 졸업식 날, 대학 합격 통지서를 들고 울던 날,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지나갔습니다. 만수는 그 모든 순간을 혼자 감당해야 했지만 단 한 번도 후회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래도 오늘은 딸 결혼식인데 깔끔해야지. 만수는 다림질이 끝난 셔츠를 조심스럽게 걸쳤습니다.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는 만수의 얼굴에는 주름이 깊게 패여 있었습니다. 햇볕에 그을린 피부, 백발이 성성한 머리, 그리고 세월의 무게를 고스란히 담은 눈빛. 만수는 거울 속 자신을 보며 씁쓸하게 웃었습니다. 늙긴 늙었네. 그래도 오늘은 아버지가 좀 멋있어야 되는디. 만수는 결혼식 초대장을 가슴 주머니에 조심스럽게 넣었습니다. 초대장이 구겨지지 않도록 손으로 몇 번이고 매만졌습니다. 그리고 옷장 아래에서 구두 한 켤레를 꺼냈습니다. 오래된 검정 구두였습니다. 밑창은 많이 닳았고 가죽은 여기저기 금이 가 있었습니다. 만수는 헝겊을 꺼내 구두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헝겊으로 먼지를 털어내고 구두약을 발라가며 정성스럽게 광을 냈습니다. 내가 이 신발로 지은이 학원비 벌었지. 새벽에 일 나갈 때도 이놈 신고, 밤늦게 들어올 때도 이놈 신고. 만수는 구두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은 이놈이 마지막 일해주겠구나. 지은이 결혼식에 아버지 데려다 주는 게 마지막 일이제. 구두를 신은 만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무릎이 조금 시큰거렸지만 참을 만했습니다. 만수는 집을 나서기 전 작은 제단 앞에 섰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사진 속 아내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보, 오늘
우리 지은이 결혼식이요. 당신이 보고 싶어 하던 날인디. 하늘에서 봐주이소. 우리 딸 예쁘게 시집 보내는 거 말이요. 만수는 고개를 숙여 절을 한 번 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섰습니다. 비는 완전히 그쳤고 하늘은 여전히 잔뜩 흐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습니다. 마을 어귀를 지날 때 이웃집 할머니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만수 씨 오늘 서울 가는겨? 예. 지은이 결혼식이라서요. 아이고 축하여. 우리 지은이가 시집을 가네. 이제 자네 고생 끝이구만. 할머니의 말에 만수는 환하게 웃었습니다. 고생 끝. 그 말이 만수의 가슴 깊은 곳을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버스 정류장에 도착한 만수는 서울행 고속버스를 기다렸습니다. 곧 버스가 도착했고 만수는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창가 자리에 앉은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버스가 출발하고 익숙한 마을 풍경이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보며 또다시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손을 꼭 잡고 장터에 가던 일들, 지은이가 떡볶이를 사달라고 조르던 모습, 학교에서 상을 타고 와서 자랑하던 모습, 대학에 합격하고 눈물을 흘리던 모습, 모든 순간들이 만수에게는 보물 같은 기억이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남부럽지 않게 살아야지. 만수는 창밖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손에는 여전히 굳은 살이 박혀 있었고 손톱 밑에는 지워지지 않는 흙대가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 손으로 딸을 키웠고 이 손으로 딸의 미래를 만들어줬다는 사실이 만수에게는 자랑스러웠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고 만수는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며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오늘은 딸의 결혼식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기쁜 날 중 하나였습니다. 만수의 가슴은 설렘과 기대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터미널 안은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만수는 잠시 멈춰서서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서울에 올 때마다 느끼는 일이었지만 이곳은 만수가 사는 시골 마을과는 완전히 다른 세상이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바쁘게 움직였고 만수처럼 천천히 걷는 사람은 거의 없었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초대장을 꺼내 웨딩홀 주소를 확인했습니다. 강남이었습니다. 만수는 지하철을 타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가 미리 길을 알려줬기 때문입니다.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에 도착한 만수는 출구를 찾아 지상으로 올라왔습니다. 높은 빌딩들이 하늘을 가득 채우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들어 빌딩들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여기가 강남인가? 참 대단하네. 만수는 초대장에 적힌 약도를 보며 천천히 걸었습니다. 10분쯤 걸었을까 커다란 웨딩홀 건물이 눈앞에 나타났습니다. 건물 입구에는 그랜드 웨딩홀이라는 금빛 간판이 걸려 있었고 입구에는 화려한 꽃장식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만수는 건물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자신의 옷차림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분홍 셔츠는 깔끔했지만 바지는 조금 낡아 보였습니다. 구두도 광을 냈지만 세월의 흔적을 감추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건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로비는 정말 화려했습니다. 천장에는 크리스털 샹들리에가 걸려 있었고 바닥은 대리석으로 반질반질하게 빛났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구두 소리가 로비에 울려 퍼지는 것이 신경 쓰였습니다. 사람들이 자신을 쳐다보는 것 같았습니다. 어디로 가야 하나? 만수가 두리번거리고 있을 때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스태프가 다가왔습니다. 어느 예식에 오셨어요? 아, 한지은.
한지은 씨 결혼식인디요. 아, 네 3층 그랜드홀입니다.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시면 됩니다. 고맙습니다. 만수는 엘리베이터를 타고 3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자 더욱 화려한 공간이 펼쳐졌습니다. 복도 양쪽으로는 큰 꽃다발들이 놓여 있었고 끝에는 신랑 박준혁 신부 한지은이라고 적힌 현수막이 걸려 있었습니다. 만수는 현수막을 보며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딸의 이름이 저렇게 크게 적혀 있다니. 만수는 현수막 앞에서 잠시 멈춰서서 사진을 찍고 싶었지만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 차마 휴대전화를 꺼내지 못했습니다. 예식장 입구에는 또 다른 스태프가 서 있었습니다. 만수가 다가가자 스태프가 물었습니다. 신랑 측이세요? 신부 측이세요? 신부 쪽입니다. 지은이 아버지입니다. 스태프는 잠시 만수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그리고는 안내 책자를 보며 말했습니다. 아, 신부 아버님이시군요. 그런데 여기 명단에는 스태프가 뭔가 확인하려는 순간 옆에 있던 다른 스태프가 작게 속삭였습니다. 그리고는 만수를 향해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 네. 그런데 신부 측 앞자리는 이미 다 예약되어 있어서요. 한지은 아버님 맞으시죠? 여긴 신랑 측 좌석이에요. 저쪽 구석 자리로 안내해 드릴게요. 만수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신부 아버지인데 신랑 측 자리에 앉으라니. 하지만 만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스태프를 따라갔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스태프는 만수를 예식장 뒤쪽 구석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대부분 앞쪽이나 가운데 좋은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구석 자리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주변을 둘러보니 모두들 화려한 옷을 입고 있었습니다. 남자들은 고급스러운 정장을, 여자들은 멋진 드레스를 입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자신의 분홍 셔츠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아무리 깨끗하게 다림질을 했어도 이곳에서는 초라해 보였습니다. 만수는 작아지는 자신을 느꼈습니다. 예식장 앞쪽에서는 신랑 측 가족들이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신랑의 아버지는 당당한 모습이었고 한복을 입은 신랑의 어머니는 우아했습니다. 그들 주변으로 친척들과 하객들이 모여 인사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지은이를 찾아 두리번거렸습니다. 하지만 신부 대기실은 따로 있는 모양이었습니다. 곧 예식이 시작될 시간이었습니다. 사회자가 무대에 올라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이 아름다운 자리에 참석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사람들의 웅성거림이 잠시 잦아들었습니다. 만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제 곧 지은이가 입장할 것입니다. 그럼 신랑 박준혁 씨의 입장입니다. 음악이 흐르고 신랑이 입장했습니다. 키가 크고 잘생긴 청년이었습니다. 만수는 신랑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지은이가 좋은 사람을 만났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어서 신부 한지은 씨의 입장입니다. 만수는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음악이 바뀌고 예식장 문이 열렸습니다. 하얀 웨딩드레스를 입은 지은이가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만수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지은아. 만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지은이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긴 드레스를 입고 부케를 든 모습이 천사 같았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 딸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천천히 걸어오며 하객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만수는 손을 들어 지은이에게 신호를 보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이는 만수가 있는 쪽을 보지 않았습니다. 아니, 일부러 피하는 것 같았습니다. 지은이의 시선은 계속 앞쪽만 향했고 만수가 앉은 구석 자리는
한 번도 쳐다보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손을 내렸습니다. 가슴 한쪽이 쿵하고 내려앉는 느낌이었습니다. 지은이는 신랑 옆에 섰고 예식이 시작되었습니다. 주례 선생님의 말씀이 이어졌지만 만수의 귓가에는 아무것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저 딸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을 뿐이었습니다. 예식이 진행되는 동안 만수는 구석 자리에서 작아져 갔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웃음소리, 축하 박수 소리, 모든 것이 만수에게는 멀게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주머니 속 초대장을 만지작거렸습니다. 초대장에는 분명 신부 아버지 한만수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곳에서 만수는 아무도 아닌 것만 같았습니다. 예식이 끝나고 피로 연장으로 자리가 옮겨졌습니다. 만수는 사람들의 뒤를 따라 천천히 걸었습니다. 피로 연장은 예식장 옆 큰 홀이었습니다. 둥근 테이블들이 여러 개 놓여 있었고 각 테이블마다 하얀 식탁보와 꽃장식이 있었습니다. 만수는 어디에 앉아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습니다. 다른 하객들은 자연스럽게 자리를 찾아 앉았지만 만수는 초대받지 못한 사람처럼 서 있었습니다. 그때 한 스태프가 다가와 말했습니다. 저쪽 테이블에 앉으시면 됩니다. 스태프가 가리킨 곳은 구석 테이블이었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끄덕이고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테이블에는 이미 몇 명이 앉아 있었습니다. 만수가 자리에 앉자 옆 사람이 가볍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만수는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음식들이 차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만수는 젓가락을 들었지만 음식이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지은이를 찾았지만 지은이는 저 멀리 신랑과 함께 하객들에게 인사를 다니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신랑의 어머니가 몇몇 하객들과 함께 만수가 앉은 테이블 근처를 지나갔습니다. 만수는 그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시래요. 신랑의 어머니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는 만수의 귓가에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아, 그러세요? 그런데 좀 초라해 보이시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시골에서 농사 지으신다는데 우리 준혁이가 어떻게 저런 집안 딸하고. 에휴, 그래도 딸은 똑똑하다잖아요. 대학도 좋은데 나왔다고 하던데. 대학이 뭐가 중요합니까? 집안이 이래서야. 나중에 친정 식구들 때문에 고생하는 거 아닌지 걱정이에요. 그들의 말소리는 점점 작아졌지만 만수는 모든 말을 다 들었습니다. 만수의 손이 떨렸습니다. 젓가락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갔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인 채 테이블만 바라보았습니다. 초라하다. 그래, 나는 초라하지.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평생 농사와 막노동으로 살아온 사람입니다. 손에는 굳은 살이 박혀 있고 옷은 낡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초라해 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 손으로 딸을 키웠습니다. 이 손으로 딸의 학비를 벌었고 이 손으로 딸에게 밥을 먹였습니다. 만수는 젓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더 이상 음식을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변 테이블에서는 사람들이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웃음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 그 웃음소리는 비웃음처럼 들렸습니다. 저쪽에서 지은이가 신랑과 함께 테이블을 돌며 인사하고 있었습니다. 한 테이블씩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가슴이 뛰었습니다. 드디어 지은이가 자신에게 올 것입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날 준비를 했습니다. 지은이는 점점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이제 두 테이블만 지나면 만수가 앉은 테이블입니다. 만수는 입가에 미소를 지으며 기다렸습니다. 지은이가 한 테이블을 더 지나갔습니다.
이제 바로 다음입니다. 그런데 지은이가 만수가 앉은 테이블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신랑과 무언가 이야기를 나누더니 그대로 다음 테이블로 넘어가 버렸습니다. 만수의 테이블은 건너뛴 것입니다. 만수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가 앉은 테이블을 그냥 지나쳐 버렸습니다. 일부러 피한 것입니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 한가운데가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한참이 지나고 지은이가 다시 만수 쪽으로 걸어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습니다. 지은이는 만수의 테이블 앞에 섰습니다. 만수는 얼른 일어났습니다. 지은아, 아버지. 지은이의 목소리는 작았습니다. 지은이는 주변을 둘러보더니 만수에게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은 좀 조용히 계세요. 시댁 식구들이 많이 오셔서요. 사진은 나중에 따로 찍어요. 알았죠? 만수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조용히 있으라니. 사진은 나중에 찍자니. 만수는 지은이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의 눈을 똑바로 보지 못하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그래, 알았다. 아버지는 괜찮으니까 신경 쓰지 말고. 만수는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지은이는 안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신랑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만수는 다시 자리에 앉았습니다. 만수는 주머니에서 축의금 봉투를 꺼냈습니다. 하얀 봉투였습니다. 봉투 안에는 만수가 모은 돈이 들어 있었습니다. 많은 돈은 아니었지만 만수가 몇 달 동안 아껴 모은 돈이었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손으로 만지작거렸습니다. 봉투가 조금씩 구겨졌습니다. 지은아, 아버지가 부끄러우냐? 만수는 속으로 물었습니다. 대답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알고 있었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가 부끄러웠던 것입니다. 초라한 옷차림, 거친 손, 시골 사투리, 모든 것이 지은이에게는 부끄러운 것이었습니다. 만수는 축의금 봉투를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봉투는 테이블보 위에서 하얗게 빛났습니다. 만수의 눈가에 무언가 뜨거운 것이 맺혔지만 만수는 참았습니다. 이곳에서 눈물을 보일 수는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 안에는 여전히 웃음소리가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귓가에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저 구석자리에 조용히 앉아 멀리서 딸의 뒷모습만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가에는 억지로 지은 미소가 걸려 있었지만 그 미소는 더 이상 미소가 아니었습니다. 피로연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여전히 구석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의 음식은 거의 손도 대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그저 물잔만 들었다 놓았다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무대 위로 사회자가 올라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사회자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자, 그럼 이제 양가 부모님을 모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만수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양가 부모님, 만수도 무대 위로 올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만수는 긴장한 표정으로 앞을 바라보았습니다. 먼저 신랑 아버님, 어머님 앞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우렁찬 박수 소리가 터져 나왔습니다. 신랑의 아버지와 어머니가 당당하게 무대로 걸어나갔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고급스러운 정장을 입고 있었고 어머니는 화려한 한복을 입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무대 위에 서서 하객들에게 인사했습니다. 신랑 아버님께서는 유명한 법률사무소를 운영하고 계시고 어머님께서는 오랫동안 사회봉사 활동을 해오셨습니다. 박수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박수 소리가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감탄하며 박수를 쳤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저들과 자신은 너무나 다른 세상 사람들이었습니다. 신랑의 부모는 신랑 신부와 함께 사진을 찍었습니다. 플래시가 여러 번 터졌고 사람들은 계속 박수를 쳤습니다. 사진 촬영이 끝나고 신랑의 부모는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이제 차례가 왔습니다. 사회자가 마이크를 들었습니다. 만수는 손에 땀이 났습니다. 자리에서 일어설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사회자는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리고는 무대 아래를 향해 누군가와 눈빛을 주고받았습니다. 신부 아버님 혹시 계신가요? 사회자의 목소리는 아까와 달리 조심스러웠습니다. 만수는 자리에서 일어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신랑 쪽 테이블에서 누군가가 사회자에게 손짓을 했습니다. 만수는 그 모습을 똑똑히 보았습니다. 사회자는 잠시 당황한 표로 서 있다가 마이크에 대고 말했습니다. 아, 신부 아버님께서는 건강상의 이유로 참석이 어려우신 관계로. 아닙니다. 만수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만수의 목소리가 피로 연장에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이 일제히 만수를 쳐다보았습니다. 만수는 떨리는 다리로 한 걸음 앞으로 나섰습니다. 제가 신부 아버지입니다. 한지은이 아버지 한만수입니다. 피로 연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모두 만수에게 쏠렸습니다. 만수는 그 시선들을 느끼며 천천히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조용한 홀 안에 울려 퍼졌습니다. 무대까지 가는 길이 너무나 멀게 느껴졌습니다. 사람들은 만수를 바라보았습니다. 어떤 이는 동정 어린 눈빛으로, 어떤 이는 불편한 표정으로, 어떤 이는 그저 무표정하게. 만수는 고개를 들고 걸었습니다. 무대에 오른 만수는 사회자 옆에 섰습니다. 사회자는 어색한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아, 내 신부 아버님께서 나오셨습니다. 박수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아까 신랑 부모가 나왔을 때의 박수와는 달랐습니다. 듬성듬성한 박수였고 힘이 없었습니다. 만수는 그 박수 소리를 들으며 무대 위에 섰습니다. 지은이가 천천히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이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지은이는 아버지 옆에 섰지만 시선은 바닥을 향하고 있었습니다. 신랑도 함께 섰습니다. 그럼 기념 촬영하시겠습니다. 사진사가 카메라를 들었습니다. 만수는 딸 옆에 서서 억지로 미소를 지었습니다.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한 번, 두 번. 하지만 지은이는 웃지 않았습니다. 지은이는 굳은 표정으로 서 있을 뿐이었습니다. 촬영이 끝나자 지은이는 재빨리 아버지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만수는 홀로 무대 위에 남았습니다. 사회자가 말했습니다. 자, 그럼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무대에서 내려왔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거의 비틀거리다시피 내려왔습니다. 자리로 돌아가는 길, 만수는 사람들의 수군거림을 들었습니다. 저분이 신부 아버지셨어? 완전 시골 사람이네. 저런 옷을 입고 오다니. 딸이 얼마나 창피했을까. 만수는 그 말들을 들었습니다. 하나하나가 가슴에 비수처럼 박혔습니다. 만수는 구석자리로 돌아와 주저앉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온몸에서 힘이 빠져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테이블 위에 축의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얀 봉투는 여전히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 표면에는 지은아 결혼 축하한다라고 만수가 직접 쓴 글씨가 있었습니다. 삐뚤삐뚤한 글씨였지만 만수는 정성껏 썼습니다. 내가 지은이한테 짐이 된 건가?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자식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그 자식에게 부끄러운 존재가 되어버렸습니다. 만수의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참으려 했지만 눈물이 맺혔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사람들이 볼까봐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어깨가 떨렸습니다. 평생 울지 않고 살아온 만수였습니다. 아내가 세상을 떠났을 때도, 힘든 일을 할 때도, 배고플 때도 울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에는 여전히 음악이 흐르고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구석자리에서 홀로 고개를 숙인 채 앉아 있었습니다. 축의금 봉투를 꼭 쥔 손은 계속 떨리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피로 연장의 공기가 숨막히게 느껴졌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주변 사람들은 만수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만수는 투명 인간이 된 것처럼 조용히 피로 연장을 빠져나왔습니다. 복도로 나온 만수는 벽에 기댔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만 같았습니다. 깊게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습니다. 가슴속이 답답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엘리베이터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데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만수는 고개를 돌렸습니다. 신랑의 아버지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정장을 입은 그는 위험 있는 모습으로 만수에게 다가왔습니다. 잠깐만요, 아버님. 신랑의 아버지가 만수를 불렀습니다. 만수는 멈춰섰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만수 앞에 서서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 말에는 위로가 아니라 다른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만수는 그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지은이 앞으로 잘 살게 해주시면 됩니다. 저희가 잘 챙기겠습니다. 만수는 그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신랑의 아버지는 거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민망하게 하지 마세요. 오늘 같은 자리에서 말입니다. 만수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민망하게 하다니. 만수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내가 뭘 그렇게 민망하게 했습니까?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또렷했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잠시 당황한 표를 지었습니다. 만수는 계속 말했습니다. 딸 결혼식에 온 게 죄입니까? 내 딸인디, 내가 왔는디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게 아니라 아버님도 아시잖습니까? 여기 오신 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체면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체면. 만수는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체면 만수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이었습니다. 만수는 쓰게 웃었습니다. 예, 그렇겠습니다. 나 같은 사람은 체면도 없겠지요. 시골에서 농사나 짓는 놈이 무슨 체면이 있겠습니까? 아버님, 그런 뜻이 아니라. 됐습니다. 만수는 손을 들어 신랑의 아버지를 막았습니다.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습니다. 만수는 잠시 침묵하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지은이한테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는디 오늘은 내가 좀 부끄럽네요. 만수는 그 말을 남기고 돌아섰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열렸고 만수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신랑의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서 있었습니다.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혔습니다. 1층 로비에 도착한 만수는 건물 밖으로 걸어나갔습니다. 밖은 이미 어두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녁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만수는 건물 앞 계단에 주저앉았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 사이로 별이 하나 보였습니다. 만수는 그 별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여보, 나 오늘 지은이 결혼식 갔소. 근디, 참 힘드네요. 만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눈물이 또다시 맺혔습니다. 이번에는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을까요? 평생 지은이 잘 되라고 살았는데 내가 지은이한테 짐이 된 건가요?
만수는 얼굴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어깨가 들썩였습니다. 평생 참아온 눈물이 쏟아져 내렸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만수를 쳐다보았지만 만수는 개의치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울고 나서 만수는 천천히 일어섰습니다.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만수는 그대로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계단 바닥이 차갑게 느껴졌습니다. 주머니에서 축의금 봉투가 떨어져 나왔습니다. 하얀 봉투가 계단 아래로 굴러 떨어졌습니다. 만수는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봉투는 바닥에 떨어져 젖은 땅 위에 놓여 있었습니다. 아까 내렸던 비로 땅이 젖어 있었던 것입니다. 만수는 기어가다시피 봉투를 집어들었습니다. 봉투는 이미 젖어서 구겨져 있었습니다. 만수가 쓴 글씨도 번져 있었습니다. 지은아 결혼 축하한다는 글씨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되는구나. 만수는 젖은 봉투를 꼭 쥐었습니다. 봉투에서 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만수의 눈에서도 눈물이 떨어졌습니다. 봉투의 물과 만수의 눈물이 섞여 바닥으로 흘러내렸습니다. 그때 웨딩홀 안에서 음악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피로연이 끝나가는 모양이었습니다. 곧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만수는 얼른 일어나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없었습니다. 몇 번이고 시도한 끝에 겨우 일어섰습니다. 만수는 비틀거리며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 한 계단 내려갈 때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마치 1000근짜리 짐을 지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만수는 건물에서 멀어지려 했습니다. 더 이상 이곳에 있고 싶지 않았습니다. 길거리에 선 만수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습니다. 그저 걷기만 했습니다. 방향도 모른 채 무작정 걸었습니다. 사람들이 만수를 스쳐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바쁘게 자신의 길을 갔습니다. 만수는 홀로 서울 거리를 걸었습니다. 네온사인 불빛이 만수를 비췄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불빛 속에서 만수는 외로웠습니다. 손에 쥔 젖은 봉투만이 만수와 함께였습니다. 만수는 그렇게 밤거리를 걸으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만수가 웨딩홀에서 멀어진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피로 연장 안에서 갑자기 큰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를 뚫고 나온 목소리였습니다. 이게 결혼입니까? 아니면 체면잔치입니까? 피로 연장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음악도 멈췄습니다. 모든 사람이 목소리가 들린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한 중년 남성이 자리에서 일어나 있었습니다. 60대쯤 되어 보이는 그는 정장을 입고 있었습니다. 박 사장님, 무슨 일이십니까? 신랑의 아버지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박현수 사장이었습니다. 신랑 아버지의 오래된 거래처 사장이자 사업 파트너였습니다. 박 사장은 신랑 아버지를 똑바로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변호사님, 오늘 제가 본 것이 정말 결혼식이 맞습니까? 그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아까 신부 아버님이 어디 계셨는지 아십니까? 저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계셨습니다. 자기 딸 결혼식장에서 말입니다. 박 사장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분노가 섞인 목소리였습니다. 사람들은 숨죽이며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양가 부모님 소개할 때는 어땠습니까? 신부 아버님을 아예 없는 사람 취급하려 하지 않았습니까? 신랑의 아버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신랑의 어머니가 일어나서 말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요. 저희가 오해요? 제가 뭘 오해했습니까? 제 두 눈으로 똑똑히 봤습니다. 박 사장은 피로 연장을 둘러보며 큰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여러분, 이 아버지가 어떤 분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서로 얼굴만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박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이분이 혼자 딸을 키워서 대학까지 보내셨습니다. 아내가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서 농사짓고 막노동하며 딸을 키우셨다고요. 박 사장의 말에 사람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지은이는 고개를 떨구고 있었습니다. 신랑은 불편한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는 저 아름다운 신부가 그 결실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이 자리에서 그분을 어떻게 대했습니까? 박 사장은 신랑 쪽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초라하다고 수군거리고 부끄럽다고 외면하고 심지어 없는 사람 취급까지 했습니다. 박 사장님, 신랑의 아버지가 박 사장을 제지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박 사장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님, 저는 변호사님을 존경했습니다. 법으로 약자를 돕는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보니 그게 아니더군요. 박 사장의 목소리는 더욱 커졌습니다.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돈과 지위로 사람을 재는 분이었습니다. 그것도 사돈을 그렇게 대하다니요. 피로 연장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박 사장은 신랑과 신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신랑 신부, 특히 신부, 당신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게 당신을 키웠는지 압니까? 지은이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박 사장은 계속 말했습니다. 손에 굳은 살 박히도록 일하고 밥 굶으면서 당신 학비 대고 추운 겨울에도 새벽같이 일 나가서 당신 용돈 벌어주셨습니다. 박 사장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지은이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지은이는 눈물을 닦으며 몸을 떨었습니다. 그런 아버지를 오늘 이 자리에서 어떻게 대했습니까? 부끄러워하고 피하고 심지어 없는 사람처럼 만들었습니다. 박 사장은 한숨을 크게 내쉬었습니다. 그리고는 주변을 둘러보며 말했습니다. 이런 결혼식이라면 부끄러운 건 저 아버지가 아닙니다. 부끄러운 건 우리가 아닙니까? 그 말에 피로 연장 안 곳곳에서 작은 탄식 소리가 들렸습니다. 몇몇 사람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떤 이는 눈물을 닦았습니다. 신랑 준혁이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준혁은 잠시 망설이다가 무대로 걸어갔습니다. 마이크를 잡은 준혁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준혁은 피로 연장을 둘러보았습니다. 장인어른, 아버님께서 지금 어디 계신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사람들은 서로를 쳐다보았습니다. 아무도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준혁은 다급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제가 직접 찾아가서 사과드려야겠습니다. 지은아, 같이 가자. 지은이는 눈물을 흘리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둘러 피로 연장을 나갔습니다. 신랑의 부모도 급히 뒤를 따랐습니다. 박 사장은 자리에 앉으며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 이래서야. 피로 연장 안은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버지 어디 가셨을까? 아까 밖으로 나가시는 걸 봤는데 참 안 됐네. 우리가 너무했어. 몇몇 사람들은 자신들의 행동을 부끄러워하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아까 만수를 비웃던 사람들도 이제는 입을 다물고 있었습니다. 한 중년 여성이 박 사장에게 다가와 말했습니다. 사장님, 용기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저도 보면서 마음이 불편했거든요. 박 사장은 쓰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히 해야 할 말을 했을 뿐입니다. 사람이 사람을 저렇게 대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밖에서는 준혁과 지은이가 만수를 찾아 헤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만수는 이미 멀리 가고 없었습니다. 지은이는 울먹이며 아버지를 찾아 거리를 뛰어다녔습니다.
하지만 어둠 속에서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버스는 고속도로를 달렸습니다. 밤이 깊어갈수록 차창 밖은 어두워졌습니다. 하지만 만수의 마음은 아까보다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가슴 한켠이 아팠지만 지은이가 마지막에 보여준 눈물과 사과가 만수를 위로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지은이가 어렸을 때 아내가 세상을 떠난 후 처음 딸과 단둘이 밥을 먹던 날이 생각났습니다. 어린 지은이가 울며 엄마를 찾았고 만수는 어떻게 달래야 할지 몰라 함께 울었습니다. 그 후로 얼마나 많은 날들을 함께 버텨왔는지. 지은이가 아플 때 만수는 밤새 간호했습니다. 학교에서 상을 탈 때 만수는 누구보다 기뻐했습니다. 대학 합격 통지서를 받던 날 만수는 하늘의 아내에게 감사 인사를 올렸습니다. 그래, 우리 잘 견뎌냈다.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힘들었지만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부족했지만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버스가 휴게소에 잠깐 정차했습니다. 만수는 버스에서 내려 화장실을 다녀왔습니다. 매점에서 따뜻한 커피 한 잔을 샀습니다. 커피를 홀짝이며 밤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구름이 걷히고 별들이 보였습니다. 여보, 오늘 참 힘든 하루였소. 만수는 하늘을 향해 중얼거렸습니다. 근디 끝은 좀 괜찮았어. 지은이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우리 딸이 철이 좀 든 것 같소.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었지만 만수에게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아내가 옆에서 어깨를 두드려주는 것 같았습니다. 버스가 다시 출발했습니다. 만수는 자리에 앉아 눈을 감았습니다. 피곤했습니다. 온몸이 무거웠습니다. 하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만수는 버스 기사의 안내방송에 잠에서 깼습니다. 경상도 방면 마지막 정류장입니다. 내리실 손님께서는 준비해 주십시오. 만수는 천천히 일어났습니다. 버스에서 내리자 익숙한 공기가 코를 스쳤습니다. 고향의 냄새였습니다. 흙 냄새, 풀 냄새가 섞인 공기. 만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터미널에서 나와 마을로 가는 길을 걸었습니다. 새벽이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동쪽 하늘이 조금씩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길가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개나리와 진달래가 어둠 속에서도 색을 드러내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천천히 걸으며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익숙한 논밭, 익숙한 집들, 익숙한 길. 모든 것이 그대로였습니다. 만수만 달라진 것 같았습니다. 집 앞에 도착했을 때 하늘은 이미 많이 밝아져 있었습니다. 만수는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낡은 집이었지만 만수에게는 가장 편한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구두를 벗었습니다. 오늘 하루 종일 신고 다닌 구두. 밑창이 더 닳았고 가죽은 더 낡아 보였습니다. 만수는 구두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수고했다, 이놈아. 덕분에 딸 결혼식 다녀왔네. 구두를 신발장에 넣고 만수는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아내의 사진이 있는 제단 앞에 앉았습니다. 사진 속 아내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여보, 다녀왔소. 지은이 결혼식. 참 힘들었소만 그래도 갔다 왔소. 만수는 아내의 사진을 쓰다듬었습니다. 지은이가 예뻤소. 당신 닮아서 정말 예뻤소. 웨딩드레스 입은 모습이 천사 같더라고. 만수의 눈가에 또다시 눈물이 맺혔습니다. 힘든 일도 있었소만 끝은 좋았소. 지은이가 울면서 미안하다고 하더라고. 사위 양반도 괜찮은 사람 같소. 우리 딸 잘 모실 것 같소. 만수는 한참을 아내의 사진 앞에 앉아 있었습니다.
해가 떠올랐습니다. 창문 사이로 햇살이 들어왔습니다. 따뜻한 봄 햇살이었습니다. 만수는 일어나서 창문을 열었습니다. 신선한 공기가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멀리 산이 보였습니다. 산에는 연두빛 새잎이 돋아나고 있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봄이 왔구만. 만수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누군가 몰래 만수의 주머니에 넣어준 것이었습니다. 손수건 한쪽 구석에 수놓은 이름이 보였습니다. 박현수. 만수는 손수건을 펼쳐보았습니다. 깨끗하고 하얀 손수건이었습니다. 만수는 손수건을 코에 대고 냄새를 맡았습니다. 세탁 비누 냄새가 났습니다. 고마운 사람이구만. 만수는 손수건을 조심스럽게 접어서 서랍 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에는 농부들이 나와 일을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트랙터 소리가 들렸습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습니다. 하지만 만수에게는 특별한 아침이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아직 따뜻하구먼. 만수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어제는 차가웠지만 오늘은 따뜻했습니다. 사람들이 만수를 외면했지만 누군가는 만수를 위해 목소리를 냈습니다. 딸이 아버지를 부끄러워했지만 결국에는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만수는 분홍 셔츠를 벗었습니다. 셔츠를 개면서 문득 생각했습니다. 이 셔츠를 다시 입을 날이 올까? 아마 다음에는 지은이가 아이를 데리고 집에 올 때쯤 입게 되겠지. 만수는 셔츠를 옷장에 넣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평소에 입던 낡은 옷으로 갈아입었습니다. 편한 옷이었습니다. 만수에게 어울리는 옷이었습니다. 밖으로 나간 만수는 마당을 둘러보았습니다. 화단에는 봄꽃들이 피어 있었습니다. 만수가 심어둔 꽃들이었습니다. 노란 수선화, 분홍 진달래, 하얀 목련, 모두 예쁘게 피어 있었습니다. 만수는 화단에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호스에서 나오는 물이 꽃잎에 닿아 반짝였습니다. 햇살에 물방울이 빛났습니다. 아름다웠습니다. 지은아, 내가 행복하면 아버지는 그걸로 됐다. 만수는 꽃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진심이었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아버지가 바라는 전부였습니다. 마을 어귀에서 누군가 손을 흔들었습니다. 이웃집 할머니였습니다. 만수 씨, 어제 결혼식 다녀오셨어요? 예, 다녀왔습니다. 어땠어요? 우리 지은이 예뻤지? 예뻤습니다. 정말 예뻤어요. 만수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도 함께 웃었습니다. 그럼 됐네.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만수는 다시 물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습니다. 꽃잎이 흔들렸습니다. 만수의 머리카락도 바람에 흔들렸습니다. 만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파란 하늘에 흰 구름이 떠 있었습니다. 구름은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만수는 다시 고개를 숙여 꽃들을 바라보았습니다. 꽃들은 조용히 피어 있었습니다. 화려하지 않았지만 아름다웠습니다. 만수처럼 평범했지만 소중했습니다. 그래, 이제는 괜찮다. 만수는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정말 괜찮았습니다. 어제의 아픔은 남아 있었지만 오늘의 희망이 더 컸습니다. 딸은 떠나갔지만 사랑은 남아 있었습니다. 만수는 물을 다 주고 호스를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따뜻한 차 한 잔을 끓여 마셨습니다. 창가에 앉아 차를 마시며 밖을 바라보았습니다. 들판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보였습니다. 저 멀리 산에는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아름다운 풍경이었습니다. 만수가 평생 살아온 곳이었습니다. 만수가 사랑하는 곳이었습니다. 만수는 차를 한 모금 마셨습니다. 따뜻했습니다.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만수는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봄이 왔습니다. 새로운 계절이 시작되었습니다. 만수에게도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딸은 이제 다른 가정을 꾸렸지만 만수는 여전히 아버지였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했습니다. 만수는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햇살이 만수의 얼굴을 비쳤습니다. 주름진 얼굴이었지만 평화로운 얼굴이었습니다. 거친 손이었지만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수는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인지 스스로도 정확히 알 수 없었습니다. 하늘의 아내에게, 딸에게, 세상에게, 아니면 자기 자신에게. 창문 사이로 들어온 바람이 만수의 머리카락을 흔들었습니다. 만수는 눈을 감았습니다. 평화로웠습니다. 세상은 계속 돌아갔습니다. 봄은 왔고, 여름이 올 것이고, 가을이 오고, 겨울이 올 것입니다. 계절은 돌고 돌 것입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버지의 사랑. 그것만은 영원했습니다. 만수는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그리고 봄 햇살 속에서 평범한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모욕당한 것도 외면당한 것도 괜찮습니다. 딸이 행복하다면 그걸로 됐습니다. 그게 아버지의 사랑이었으니까요. 평생을 혼자여도 그 딸이 있어서 잘 견뎌냈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그 이름을 마음에 품고 살아갑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무료로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응원입니다.